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우리 지역엔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의 송유정 이사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사장님이 이끌고 있는 돌봄 서비스 사회적 협동조합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사회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 서비스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이 처음 소개된 것은 2008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처음 제정하던 해였는데요. 저희는 그해 이듬해 2008년도 5월 달에 설립해서 1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제 전 들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먹고 자고 입는 그 최소한의 인간 생활에 대한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도움을 떠나서 사회적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으로까지 확대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걸 텐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노인에 대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장애인 보조기기나 보장구 등을 활용해서 우리 돌봄의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돌봄 서비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앞서서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상법상 회사로 출발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우리 사주를 표방하기도 해서 민주적인 경영을 하려고 나름 노력하기는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고 나서 협동조합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양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법인격입니다. 네네. 그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이라는 앞 문구가 들어간 것처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더 저희 법인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 포용 성장과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회적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는 좋은 대안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봄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여신 건데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지역 자활센터의 자활기업으로 처음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회복지사인데 첫 직장이 자활센터였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에 나가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일들을 해왔던 건데요. 저희들은 청원 지역 자활센터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청주와 청원이 통합 이전이었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를 놓고 보면 노른자위는 청주시 그리고 흰자위가 청원군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복지 인프라가 굉장히 청원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지역사회의 복지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사회 서비스 첫 시작과 함께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자활 기업으로 창업을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업 초창기 사회적 분위기나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네.
모든 복지는 실은 보조금을 통한 복지만이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초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되기 위해서 상법상 회사라는 법인격을 채택했었기 때문에 비영리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자립해서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이도 저희 사무실을 운영해야 했고 사무실 실무자들도 실은 채용해야 했고 여러 가지 복리들을 다 펼쳐야 했기 때문에 영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쩌면 오해나 편견을 좀 낳지 않았을까. 뭔가 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물론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익을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고 새로운 모델들을 또 만드는 것들이 저희 사업의 주요한 목적인데 영리를 표방하고 수익을 좀 제가 이사장입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걸 좀 가져갈 거야. 이런 편견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올부터 저희가 비영리로 작년에 전환하고 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지자체 보조 사업을 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새로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법인격으로 위상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 노인 요양이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인 만큼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직원들의 고충도 꽤 컸을 것만 같습니다. 고객과 직원 모두를 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네. 이사장님 또한 나름의 고민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법인 내에 소규모 요양원과 노인 주간보호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주로 이제 방문형 서비스이다 보니까 시간제 근로에 실은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는 시스템일 텐데 이 이용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라든지 사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객의 변심이나 여러 가지 비자발적인 퇴직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의 일자리가 안정적일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일자리에서 장기 근속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잘 관리하는 네. 제공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고 이분들이 근속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기업체 입장에서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활 공동체부터 사회적 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변화를 겪어오는 동안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고비가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힘겨웠던 시기 하면 언제가 좀 떠오르세요? 네. 사회 서비스가 2007년도에 시작되었고 어느새 한 14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준용함과 더불어서 더 나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장기 근속 수당이라든지 여러 복리 후생 제도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해가면서 경영들을 좀 해왔었는데 지금 정부 이전에는 굉장히 사회 서비스 수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전체 수가 중에서 최저임금과 연차나 이런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용하고 나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확보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수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 9월, 10월 되면 국회에 굉장히 많이 달려갔던 것 같아요.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저희도 계속 가서 정당한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수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태이고 공공성을 향상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국가도 육성 정책 차원에서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 파트너로 복지부에 당당히 가서 저희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렇게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해오시면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좀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07년도에 처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처음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 이용자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복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일변도에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다가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지만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뇌병변 중증 장애인이면서 한 번도 외부와 함께 해보지 못한 굉장히 어머니께서는 이 아드님을 사랑했지만 아침에 일 나가면서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썩썩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걸 아침에 들여 넣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일터에 갔다가 나오시는 그 저녁에 또 한 그릇의 밥을 주면 우리 아들은 그 음식 제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던 어머니는 굉장히 사랑하지만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이 인간의 존엄인 거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처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분은 작년에 서비스 1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중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발생했었고 가족들은 모두 시설 입소를 원해서 실제로 시설에 입소했었는데 이 이용자분이 완강하게 단식투쟁으로 거부하시고 다시 재가로 돌아오셔서 한 5년 정도를 더 생활하다 가신 건데요. 네네. 혼자가 되신 나중에는 최중증 독거노인 추가 지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하루에 8시간씩 3분의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생활하셨었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이란 어떤 것인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처음 만나고 나서 이 이용자분이 45세가 되는 그 나이에 처음 삼겹살을 맛보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 계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그분들의 삶을 똑같은 삶으로 사람의 삶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더더욱 저는 돌봄 서비스에 애착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철학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돌봄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의 송유정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의 캐치프레이즈가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나요? 네, 말 그대로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가는 것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서비스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수한 서비스 업무 매뉴얼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도 가장 정직하게 작동하는 것은 어떻게 근로자들이 존중받고 있느냐가 서비스의 품질을 가늠하는 그런 잣대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형화하고 규정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들을 만들어내고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품질 경쟁력은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입사 1년 차의 돌봄 서비스와 10년 차의 돌봄 서비스의 단가는 정부 단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에게 그 서비스의 질, 내공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 내에서 장기 근속 수당을 도입해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직접 사업 지침에 포함되어서 지금은 서비스 표준으로 공고사항으로 이렇게 정책에 입안되는 일들이 굉장히 보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좋은 일자리는 그만큼 저희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잣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범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가분한 말씀이신데요. 초창기에 우리 사주형 주식회사로 출발할 때도 모두 다 동일한 출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이지만 그래도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는 법인격으로 작동하려고 노력했고 더디지만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자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해오면서 만들었었지만 그 10년 넘이 저희 직원분들이 우리 사주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좋은 일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노력하면서 많이 훈련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주주들은 한 50여 명이 되었는데 모두 동일하게 출자액이 상이하지만 1인 1표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비용리로 전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고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다양한 출자를 통해서 직원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후원자 조합원까지 함께 참여하는 경영, 그것들이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이런 학습의 장, 굉장히 의사결정 구조가 더디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데 직원들이 굉장히 보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훈련이 되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돌봄 서비스 업체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돌봄 서비스 업체와 놓고 봤을 때 이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가 뭔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역과 함께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는 2022년도부터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통합 돌봄 서비스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생활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런 복지제도로의 전환이 있을 텐데요. 휴먼 케어는 저희는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이런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돌봄의 구심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차원구 지역에서 우암동부터 오근장동까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거점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공동모금회나 이런 사업들을 연계하면서 마을 협동화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직접 이 사회복지기관만 이 일을 주동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함께 마을이 마을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도 수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의 연속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사장님께서 좀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회성 사업들을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마을의 돌봄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함께 연구하고 저부터 지역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이나 아니면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복지는 복지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좀 늘어나면서 지금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돌봄 서비스에 오래도록 종사해 오신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가요? 네. 100세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생명 연장 차원의 100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70, 60을 넘어서 70, 80이 행복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고령자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함께 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함께 지역에서 우리들의 수요는 어떤 것인데 이런 서비스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정부에서 지금 청주시만 해도 사회복지 예산이 뭐 45% 전체 예산의 45% 정도를 육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지 서비스를 다분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가성비가 높은 복지 서비스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그곳에서 삶의 질, 행복을 찾아가는 이런 활동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복지가 고민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우리 커뮤니티 케어나 이 복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사회복지 조직이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체로서 지역사회 안에 사회적 경제와 사회복지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교량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사회가 멈추면서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인 만큼 손 놓고 있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떠세요? 네,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은 돌봄 서비스 이용자분들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19 위기에 힘들면서 서비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공인력 선생님들은 뭐 그렇지만 정부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이 당연히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직접 서비스 제공하지 말고 간접 서비스로 전환하라. 뭐 전화로 안부 확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간접 서비스는 실은 오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죠. 직접 그리고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생존에 관련되는 여러 돌봄들을 함께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들, 저희 생활지원사나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현장에 나가실 수 있도록 마스크나 손세정제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열심으로 했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직접 이 어려운 상황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여러 복지기관들에게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탑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푸드키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무상으로 실제로 어르신들은 제조나 이런 것들도 어렵기 때문에 다 조리된 음식들이 바로바로 따뜻하게 공급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 선생님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교육하고 무장한 채로 재가 서비스를 열심히 들어가서 자칫 이용시설이 폐쇄가 되어 있고 경로당에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울감마저 들 수 있는 이 어르신들께 활력이 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의 역할을 저희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혹시 뭐 제안이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그것인데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더 힘든 사람은 누굴까? 직접 찾아 나서는 일은 실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봐 주시면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겠죠. 직접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뭔가 도움을 주는 일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분들을 인근의 동사무소에 신청해 주시는 것, 그리고 더 가깝게는 지역에 있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가 좀 뭔가 필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 어른 상관없이 신청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비스 신청이 되면 저희 같은 복지기관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분의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들을 연계하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들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복지의 꽃은 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의 휴먼케어의 앞으로의 비전이랄까요? 어떤 걸 좀 꿈꾸고 계실까요? 네, 꿈이 아주 많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공공성의 표상이 보조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보조금을 통한 복지기관으로만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고비용의 복지를 양산하는 일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의 요소에 저희같이 작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자리하면서 그 틈새 시장을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좀 맡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보니까 기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양원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모든 지원이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기관이어야만 한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거둬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 복지기관들과 발맞추어 나가면서 향후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위험인 신사회 위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지원과 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정책 사업으로 공유 자산화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은 복지 서비스 등 여러 도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욕심내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런 방송에 초대되어서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은데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용기 내서 일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요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과 사회적 경제를 쉼없이 일구어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다라는 점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이 암담함 속에서 희망을 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의 송유정 이사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복지 서비스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돌봄 전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에서 외면받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찾아가겠다는 이들의 의지와 멋진 활약을 저희도 앞으로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